자, 그러면 문법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 자, 문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충하고 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는 목적어가 두 개일 때, 그럼 목적어 둘일 때 하면 수요 동사, 그렇죠? 자, 둘일 때 정상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 간접 목적을 앞에 쓰고 직접 목적을 뒤에 쓴다. 자, 이것이 문법적 약속이고, 그리고 만일 직접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쓰게 되면, 직접 목적을 앞에 쓰면 간접 목적에는 뭘 붙인다고요? 해당되는 전자를 붙여서 수식어화 시킨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접 목적을 앞에다 쓰는 이유가 직접 목적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물론 간접 목적가 중요한 동사도 했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덜 중요하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리고 또한 만일 이런 경우도 정리했죠.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고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 그러면 덜 중요한데도 간접 목적어를 앞에 쓴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때문에 앞에다 썼다. 그렇다면 직접 목적어가 이트나 댐이라면, 즉 인칭 대명사로 같이 돼 있다면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건 당연히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써야 된다 해서 주어 동사 이트나 댐을 쓰고 간접 목적어에 to 붙여서 간접 목적어 쓴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엔 이 반대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자,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간접 목적어가 주로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라 그랬죠. 근데 혹시 간접 목적어가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도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따져보자 이 말이죠. 둘 다 인칭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직접 사람이라면 뭐가 될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I told him the story 이렇게 써놓고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다니까 이건 사람이고 이건 내용이고 하니까 따라서 이거 맞다, 사형식 구문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혹시 I told him 묘리 이렇게 썼다. 나는 그에게 묘리를 말해줬다,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다. 왜냐하면 간접 목적어도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둘 다 사람인 경우는 틀려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둘 다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쓸까? 자, 이거를 주의하라 이 말이죠. 여기다 보충해서, 그러니까 둘 다 인칭 대명사를 썼을 때 하고 보충해서 둘 다 사람일 경우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I told him, 이때는 자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 왜냐면 대명사 아니니까 전사 of를 붙여서 on Mary 이렇게 써야 돼요. I told him on Mary, 나는 그에게 묘리에 관해서 이야기해줬다. 이것 주의해서 기억을 하라. 이 문제로 정리를 해두시면 둘 다 인칭 대명사로 돼 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36페이지에 문법 실전 문제를 보는데, 자, 문법 실전 문제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답이 맞아야 돼요. 즉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법 실전 문제의 구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A형 이거는 괄호 놓기죠? 괄호 놓기. B형 written expression에서 1, 2, 3, 4 중에서 잘못된 것을 가른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죠. C형 이것은 정오 문제, 즉 문장 4개 주고 아니면 5개 주고 옳은 문장 골라라, 틀린 문장 가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 D형
이거는 영장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대개 이점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는 게 이 B형과 그리고 C형 그리고 영장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럼 A형 가로놓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기초사항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1, 2, 3, 4 보기를 보면서 배운 문법을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일 답이 틀리면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점검해보고 이런 훈련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36페이지에서 자, 거기 문제 한두 가지만 풀어보죠. 1번. 자, 2번 보죠. 2번 경기대 편입 문제였는데 Although the freedom of the press 자, 비록 언론의 자유가 was officially adopted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until 1791까지 채택되지 않았지만 the famous Zengo trial of 1735 1735년에 그 유명한 쟁거 소송이 the groundwork 즉 groundwork 뭐죠? 발판을 for ensuring this precious freedom 이 귀중한 자유를 보장하는 발판을 그럼 발판을 하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것은 자동 1, 2, 3, 4 보니까 자동사요? 타동사요? 당연히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다. 그럼 타동사 레이에 관한 건데 만일 2번을 썼다 그럼 틀리겠죠. 왜냐하면 그게 과거일이니까 따라서 레이의 과거형이 답이다. 답 3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그래서 A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하고 또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되는 것을 가린 문제예요. 자, 거기 1, 2, 3, 4, 5번의 보기를 본 2009년 서울시 문제인데 자, 1, 2, 3, 4, 5번이 뭐로 돼 있어요? tell, say, tell, tell, say, tell, tell, say. 다시 말하면 tell이냐, say냐. 자, 이걸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죠. A번에 could you please me the time? 그럼 여기서 보니까 me라는 간접 목적어도 있고 the time이라는 직접 목적어도 있으니까 목적어 두 개예요. say를 써야 돼요, tell을 써야 돼요. 당연히 목적어 두 개일 때 tell. 그렇죠. 그러면 tell. 따라서 1, 3,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B번. Most of the time I can't the difference. 자, the difference가 나왔을 때 차이를 구별하다 할 때 뭐라고 썼죠? tell the difference. 그렇죠. 거기도 tell. 따라서 tell 하니까 1, 3, 4번에서 4번만 답이죠. 그럼 나머지 C번. What time news clock. 시계가 몇 시를 알렸습니까? 그럴 때 이건 내용만 나왔잖아요. 그럼 say예요, tell이에요? say. 그렇죠. 내용을 알리다 할 때는 say를 쓴다. C번. 다음 D번. You should good jokes when you meet people. 당신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농담을 말하다. 농담하다. tell joke.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거기도 tell이다. 그래서 결국은 4번이 답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say와 tell만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쭉 넘겨서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를 생각해 보자. All the kids in the picture. 자, 그림에는 모든 아이들이 1, 2, 3, 4를 보니까 행복해 아니면 건강하게 보인다죠. 다시 말하면 보인다는 동사 뒤에 우리말로 부사처럼 번역이 됐어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럴 때 과연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주격보의 판별 요령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럴 때는 주어와 보충을 따지라 그랬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거는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된다. 따라서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health라면 healthy, y를 붙여야 되고 happy라면 happy라는 형용사를 써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답은 역시 happy가 4번은 부사니까 2번에 look healthy를 써야 되겠죠. 자, 이때 15번. 자, 이거 까다로운 문제야. 같이 풀어보죠. Who is the boy? 그 소년 누굽니까? He's the boy. 자, 그는 소년이에요. He is the boy. 자,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밑줄 whom she told. whom she told 밑줄 yesterday.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과연 뭘까? 그럼 물론 whom she told가 told 이하가 그 앞에는 더보이를 수식하겠죠. 자, 그는 그 여자가 어제 말했던 그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자, 어제 말했던 그 소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보니까 tell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목적어 2개가 필요한데 자, 거기에 told me, 여기 me가 빠지죠. me 이렇게 밑줄이죠. 자, 그러면 그는 그 여자가 어제 나에게 말했던 소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목적어 2개인데 간접 목적어가 me예요. 그럼 여기는 whom이나 더보이라는 이 선행사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죠. 그래, 직접 목적어가 뭐로 돼 있다?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도 사람으로 돼 있다. 그럼 둘 다 사람일 때 우린 직접 목적어 앞에 뭘 붙인다 그랬어요? 전치사 of를 붙인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of를 붙여야만 답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me 다음에 of를 쓴 4번이 답이다. 이거는 아주 틀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셔야, 직접 풀어보셔야 역시 이제 문제 푸는 맛이 있고 또 문법 내용을 복습할 이제 분위기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1페이지에 실전 문제 B번. 자, 이 B번, C번, D번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B번에서 22번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22번 aspirin seems 이렇게 빈칸이 밑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2번의 지문을 다 읽지 말고 일단은 거기에 helpfully, 또 2번 risk, 3번 whose, 4번 irregularly 이렇게 밑줄부터 보는 거야. 근데 1번에 helpfully 했는데 aspirin seems 다음에 helpfully가 있으니까 여기 helpfully에 왜 밑줄이 있을까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문제죠. 에스피린은 도움되는 것처럼 보인다. 도움되게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도움되게는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에스피린이 도움된다.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보충어니까 주어 보충어니까 1번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 helpful까지만 써야 된다. 그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1번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밑줄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문제는 일일이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핵심되는 걸 캐치하면 돼요. 자, 23번도 보실까요? 자, 23번은 2007년 국가직 국어 문제도 되고 고려대 편입 문제 되겠어요. 자, 거기에 1번 quote라고 밑줄이 되어 있고 2번 explain the palace 대소리 나왔고 3번 constantly 나왔고 4번 falling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2번이 금방 눈에 띄어야 돼요. 왜냐면 explain 동사 배웠죠? 그럼 explain 동사 어디서 배웠어요? explain, say, announce, introduce.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동사는 B to A다. A에게 B를 설명한다다. 근데 거기 보니까 explain 다음에 the palace가 있고 대절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때는 explain A, B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explain은 목적어 2개를 동반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틀리겠죠. 그럼 2번을 쓰려면 explained to the palace that he suffered from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틀렸다는 걸 볼 수 있고 해석해보죠. In Rome, Italy, 이태리 로마에서 a store burglar 한 이제 가게 터리범이 suspect 용의자가 when caught in a store after closing hours 즉 문 닫은 후 가게에서 잡혔는데요. explained the palace 경찰에게 이렇게 to the palace 설명했죠. He suffered from 그는 고통을 받았대요. A desire to sleep constantly 끊임없이 잠자고 싶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had fallen asleep 잠이 들었대요. inside the store 가게 안에서 to prove his point 그의 요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he kept falling asleep 그는 계속 자고 있었다. during police questioning 즉 경찰 신문 동안에도 계속 잤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B형 문제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고 little expression 맞는 것을 가르라 틀린 것을 가르라 하는 문제는
그 밑줄이 왜 붙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27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밑줄이 어디냐? 1번 usually, 2번 as, 3번 to mankind, 4번 it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1, 2, 3, 4를 봤는데도 어떤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럼 천상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번역을 하시면서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27번 이번에 as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thought라는 동사가 나왔다. 그럼 thought라는 동사는 뭐죠? 우리가 흔히 인지동사, 인식동사. 그렇죠? 그럼 주어 인식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 앞에는 뭐를 붙인다 그랬어요? to be를 붙인다. 그렇죠? 그리고 주어, 기술이나 분류동사, 기술동사나 분류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앞에 뭘 붙인다 그랬죠? as를 붙인다. as를 붙인다. 자, 정리했죠? 자,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또 주어 다음에 제한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쓰는 게 아니라 대처를 동반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think가 문제다 이 말이죠. think는 이제 주어 다음에 think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럼 여기 목적어를 썼다. 그럼 목적격 보호가 나왔을 때 뭐를 붙인다 그랬어요? think는 to be를 붙이는 거죠. to be를 붙인다. 그럼 수동태로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거기에 수동으로 썼는데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비동사 thought가 나왔어요. thought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는 그대로 to be 목적격 보호는 변함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은 무엇을 뭐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to be는 그대로 쓰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think를 동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주어 다음에 think of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일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를 동반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에 뭘 붙여야 돼요? think는 생각하다로서 인식 동사나 to be를 붙이지만 think of는 간주하다는 분류 기술의 동사예요. 따라서 think of는 regard와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 앞에는 반드시 as를 붙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think of과 think라는 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 앞에 붙는 말이 다른 것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럼 거기 27번 묵사 usually thought 그리고 important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thought of이 아니라 thought만 나왔으니까 as를 붙일 게 아니라 to be를 붙여야 되겠죠. 책들은 인류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통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보존한다. human knowledge 인간의 지식을 그래서 transmit 전달한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비유형의 문제들 여러분들 이 문제들에 숙달되게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먼저 1, 2, 3, 4를 읽어보시고 거기 문법적으로 우려나는 부분이 눈에 탁 들어오면 그걸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안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답을 낸다. 자, 이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C형, 즉 잘못을 가리는 문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문장을 가리십시오. 아니면 올바른 문장을 가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공무원과 편입시험에 가장 기본적인 문법 문제로 나오게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유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29번 2009년 지방직 9급 문제, 7급 문제 응용이죠. 1번 He has been gaining weight. 그는 몸무게가 늘었어요. Ever since he got married. 그가 결혼한 이래로. 여기서 요구하는 건 결혼하다가 자동사니까 got married를 쓴 건 이상이 없다. 자, 그럼 1번 맞죠? 자, 2번 My brother wants. 내 동생은 원한다. To marry a rich woman.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기에 marry가 결혼하다고 그리고 뒤에 목조가 있으니까 타동사. 따라서 marry를 쓴 것은 맞다. 절대 전사를 동반하지 않게 되죠. 자, 다음 3번 I've been married to you.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I've been 한 것은 살고 있다. For almost 11 years. 거의 11년 동안이나. And I still feel excited. 그런데 난 아직도 역시 흥분감을 느낀다.
whenever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볼 때면. 이런 감정이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 그러면 1, 2, 3번은 결혼하던데 다 맞게 돼요. 4번을 보세요. I thought it uselessly. 그러면 it는 가목적어야. 나는 it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To fight with him. with them. 그들과 싸우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에 목적어 다음에는 uselessly. 쓸모없는 형용사예요? 아니면 부사예요? 당연히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uselessly가 아니라 useless라는 형용사가 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31번 문제를 또 생각해 보세요. 1번 She mailed the letter to him. 자, 이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 때 원래 She mailed him the letter겠죠. 근데 간접 목조가 뒤로 보내지면 간접 목조에는 전사를 붙이면서 수식어화 시키는데 일반 수요 동사는 to를 붙인다. 메일은 일반 수요 동사겠죠? 그 여자는 그에게 편지를 붙였다니까 맞게 정리해야 되죠. 자, 2번 I envy your diligence. 나는 당신의 부지런함을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다, 용서하다, 구해주다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간접 목적어를 써야 한다. 안 쓰면 틀리게 된다. 간접 목적어를 중시하고 여기는 동사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당신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니까 I envy your diligence가 아니라 I envy you your diligence로 써야 된다. 2번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He made a pretty doll for her. 이럴 때 역시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냈는데 전사가 to her가 아니라 for her로 썼어요. 그 이유는 앞에 동사가 for를 붙일 만한 동사, 생색 동사죠. 만들어주다, 사두다, 얻어주다 할 때는 for를 붙이니까 he made 하니까 간접 목적 앞에 for her를 붙인 건 맞다. 3번 맞게 되죠. 4번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give it to her. 그것을 그녀에게 주어라 할 때 원래는 목적어 뒤에 간접 목적어 앞에 직접 목적어를 뒤에다 쓰니까 give her it이라고 써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give her it을 쓰면 틀린 이유는 간접 목적어도 인칭 대명사고 직접 목적어도 인칭 대명사니까 둘 다 인칭 대명사일 때는 중요한 인칭 대명사, 직접 목적어, 인칭 대명사를 앞에 써야죠. 따라서 give it, give them 이렇게 쓰고 당연히 전사를 붙이니까 to her가 맞다. 4번은 맞게 되죠. 결국 31번은 2번이 틀린 꼴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엔 33번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여기는 이제 옳은 문장을 가려보는 거예요. 1번 time and tide, 시간과 세월은 waste no man,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기다리다에는 자동사는 뭐 있어요? wait가 자동사고 타동사는 await라 그랬죠. 그렇다면 no man이 목적어니까 타동사다. 그럼 이때는 wait를 쓸 게 아니라 await를 쓰든지, 그럼 자동사 wait를 쓰려면 전사를 붙이라 그랬죠. wait for라고 쓰든지. 따라서 1번은 무조건 틀렸다. 2번 the clock tells 2 o'clock, 시계가 2시를 말한다. 그럼 시계가 2시를 알리는 건 내용이니까 tell을 쓸까 say를 쓸까 할 때 say가 내용을 알리다에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2번 틀리게 되죠. 3번 A stranger talked to me on the street, 한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나에게 말을 건넨 거죠. 그럴 때 말하다의 경우 말을 건네다 하면 speak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다 하면 톡을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말을 건네다니까 분명히 spoke를 써야죠. 근데 speak과 tell은, speak과 톡은 자동사니까 전사를 동반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을 맞게 쓰려면 A stranger spoke to me on the street 이렇게 써야만 맞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He trained his dog, 그는 그의 개를 훈련시켰죠. 공을 가져오라고, 가져가라고, 아니면 가서 가지고 오라고. 물론 당연히 왕복적 개념이니까 fetch를 써야지 bring이나 take만 쓰면 틀리게 된다. 그럼 4번은 맞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죠. 4번이죠. 자, 다음 35번. 이거는 2013 서울시 7급 응용 문제인데요. 자, 35번에 1번. He helped my hard work. 자, 그는 나의 어려운 일을 도와줬다. 영어는
목적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적어의 정확성도 우선 따져야 되는데, 자, 1번이 목적어의 정확성에 맞는지 보세요. 그는 도와주었어요. 뭘 도와줬어요? 나의 어려운 일을. 그러면 그가 도와준 건 이 일을 도와준 거예요? 나를 도와준 거예요?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써야죠. 따라서 he helped 다음에 my hard work이라는 목적어를 쓴 것은 틀려요. 무조건. 자, 이 표현 주의해죠. he helped me라고 써야죠. 그는 나를 도와줬다. 그럼 어려운 일을 가진 나를 도와줬으니까 with hard work이라고 써야 돼요. He helped me with hard work 이렇게 써야만 그는 어려운 일을 가진 나를 도와줬다. 따라서 1번은 목적어가 틀렸다. 2번 I will forgive your mistake. 나는 당신의 실수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다, 아까 불호하다 또는 구해주다 이런 동사 뭐가 필요하다 했죠? 간접 목적어를 중시한다. 따라서 간접 목적어를 안 쓰면 틀리는데 나는 용서할 것이다. 당신의 실수를. 그럼 내가 용서하는 게 실수를 용서해요? 실수한 당신을 용서해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간접 목적어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I will forgive you your mistake이라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3번 She said me a new boyfriend. 그래서는 나에게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말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 문제가 되겠죠. She told를 썼어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두 개니까. 그럼 she told me her new boyfriend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틀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She told me of her new boyfriend. of라는 전사를 꼭 붙여야죠. She told me of her를 꼭 붙여야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3번도 틀리고 4번 Nancy was considered a genius. consider라는 동사 나왔죠. consider. 그럼 이 동사는 어디서 배웠죠? consider라는 동사는 목적격보에 to be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또 as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또 that를 동반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지금 4번은 수동태꼴로 쓴 건데 Nancy 그리고 a genius가 목적격보예요. 그럼 따라서 목적격보 a genius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이거 맞다 이 말이죠. Nancy는 천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35번에서 맞는 문장 4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이 정어 문제 가리기의 연습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편입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이죠. 자, 이런 유형을 이제 주의해서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 45페이지에 실전 문제는 영작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영작 문제가 은근히 공무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어떤 때는 두 문제씩, 그죠? 20문제 중에 두 문제씩 차지해서 나오게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영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어 동사를 설정하는 일이에요. 정확한 주어 동사의 결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36번 문제.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일을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것의 올바른 영작을 가리래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기 위해서 써보자.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일을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우리말로 봐서 주어 영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동사의 정확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이 구문에 주어는 일단 뭘로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 나는 됐으니까 I로 잡아보자 이 말이죠. I. 그러면 I로 되어 있는 것은 1, 2번이 I로 되어 있고 그래서 1, 2번에 보니까 1번에 I couldn't undertake. 그럼 couldn't undertake는 뭐야? 착수할 수 없었다. 말이 안 돼요. 나는 착수할 수 없었다.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죠? 이거는 조동사에서 배우는 관용적 구문이죠. couldn't but 동사 원형을 쓰든지
아니면 couldn't help나 avoid ing를 써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죠. 따라서 1번에 couldn't를 썼으니까 착수할 수 없었다가 돼서 틀리고, 2번은 could avoid니까 피할 수 있었다 가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럼 I를 주어로 쓴 것은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주어하고 전혀 관계없는 3, 4번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3, 4번의 주어가 동일해요. unavoidable circumstances, 피할 수 없는 환경이. 근데 3번을 보니까 prevent가 나왔어요. prevent는 뭐죠? 못하게 하다. me from. 그럼 나를 이렇게 하는데 못하게 했다, 방해했다 하니까 3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죠. unavoidable circumstances, 피할 수 없는 환경이 prevent me, 나를 방해했다. from setting about the work. set about이 착수하다니까 그 일을 착수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3번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일까? unavoidable circumstances, 피할 수 없는 환경이 led me, 나를 이끌었어요. set about the work, 그 일을 착수하도록. 결국 알맞은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어 동사의 설정.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38번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자, 2010년 국가직 7급 문제죠. 1번, 경찰은 그 문서들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을 했다. 경찰은 the police 수색을 했어요. search for. 근데 거기는 search를 쓰고 더 다큐멘트니까 그 집에서 문서를 찾았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search for the house를 써야만 가택 수색을 했다. to 문서를 찾기 위해서니까 to find the document 이렇게 써야 되겠죠. 1번은 전혀 틀렸어요. 자, 2번, 우리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입니다. It's too much to say. 즉 지나친 말하기에 너무 심하다니까 지나친 말이다가 됐어요. wasting money, 우리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2번은 맞다. 그럼 1번이 틀린 거니까 1번이 그대로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맞는지 보세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모두 당신이 보상한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I want you to promise. 나는 당신이 약속하기를 원하는 거야. 보상하다가 compensate me, 나를 보상할 것을 for all the damage caused by this action, 이 사건에 의해서 요인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3번은 그럭저럭 말이 되죠. 자, 다음 4번, 당신은 요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You are straying, 헤매고 있다. From point, 요점으로부터 헤매고 있다 하니까 이 내용은 맞을 수가 있다. 따라서 38번에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엔 39번 문제. 2005년 국가직 9급 문제죠.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으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자, 해석을 보세요. You can give. 당신은 줄 수 있다. Without loving. 사랑하지 않고. But you can't love. 당신은 사랑할 수 없다. Without giving. 즉 주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그 이상 없어요. 그죠? 2번, 차이점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Focus on. 집중하라. What we have in common.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Not on our difference. 차이점이 아니라. 2번도 맞죠? 3번, 당신이 하겠다고 결단한 것보다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슨 nothing shapes. 즉 어느 것도 만들어가지 않는다.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뭐하든 뭐보다 the moment you choose to make. 당신이 하겠다는 그 순간보다 라고 정리해서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당신이 갈등을 해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가 무엇을 말하냐만큼 중요하다. In solving conflict, 갈등을 해결할 때 what you say it, what you say it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what은 목적격이 해당되니까 it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건 what you say it이 아니라 how you say it이라고 써야죠. 이것이 is as important, 중요하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what you say죠. 따라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제 40번 문제. 그에게는 악취가 난다. 자, he smells badly. 그는 나쁘게 냄새난다. 이건 무슨 문제야? 여러분들이 봤던 주격보 결정유형. 그는 나쁘게 냄새난다. 그럼 나쁘게가 우리말로 부사로 되어 있지만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해서 그는 나쁘다. 냄새가 나쁘다. 이런 게 보호관계니까 형용사를 써야 된다. 따라서 badly가 아니라 bad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그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 이 익숙하다는 조동사에서 배우죠. She's used to. be used는 익숙하다고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써요. living alone,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 맞게 되죠. 다음 3번,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겁낸다. She's afraid. 그녀는 두려워한다. of going out, 즉 외출하는 것 at night. 이상 없게 되고요. 4번,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지 재산이 아니다.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is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근데 사람됨이 지 재산이 아니다니까 not 뒤에는 재산이 아니라 뒤에 사람됨을 써야죠. What you have,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계사에서 배우죠. What 사람 have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what 사람 비동사는 인격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렇게 썼으니까 따라서 4번은 맞는 편이다. 결국 40번에서 잘못된 것은 1번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편에서 보는 문법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문법 실전 문제들을 점검해서 풀어보시면 이제 그때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문법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사실 혼자는 지루하게 또 어디가 중요한 건지 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게 되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거죠. 자, 이제 벌써 1과가 끝났으니까 18과 중에 나머지 17과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법에 어느 정도 이제 박사가 된다. 그런 걸 확신을 갖고 계속 기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죠.